우리 집 어린이가 주사 맞거든, 이제. 그 호르몬 주사. 그래서 내가 요즘 매일 놓고 있어. 막 티나. 엄마가 주사를 잘못 놔서. 얼마나 해야 익숙해질려나. 자!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뭐 내용으로 치자면 기권이 이렇게 나뉘고 각각의 영역이 어떠한 성질이 있으며 이 기권이 어떤 역할을 하나 이렇게 이어가야 돼. 그 다음에 직권이 또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나눠봤어. 각각의 영역에 어떠한 특징이 있고 이 직권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륙의 분포가 해수의 흐름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기후에도 영향을 줘요. 결국은. 그리고 수권을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해수가 이렇게 또 층산 구조를 이루고 있고 또 수권의 역할은 태양 에너지를 잘 이제 저장해주는 지구의 기온, 그러니까 물이 비열이 크다 그러잖아.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해. 그래서 해수가 이제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음으로 하여 지구의 온도를 너무 마구마구 변하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양 생물에게는 서식처가 되는 거고,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또 해양 생물에게 산소로 공급이 되고 뭐 하는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생물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영역에 분포하고 있는 생물들의 이야기는 아예 단원이 분리돼서 나와요. 생명 시스템 이래가지고. 근데 너네가 그 생명 시스템을 뭐 하지 않는데? 시험은 안 본대. 수업은 하는데. 그지? 그래서 거기서 이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세포예요. 세포가 어떻게 생겨 먹었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모여서 많은 개체들을 이루게 될 거고, 사람도 되고 뭐 그냥 단세포 생물도 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이 세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우린 모두 물질대사라는 걸 한대. 물질대사가 뭔지 배울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물질대사를 할 때는 효소라는 게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데 그 효소가 합성되는 게 이제 유전 정보에 의해서 합성이 된대. 그래서 유전 정보가 우리 몸 안에 어디에 담겨져 있고 그 정보가 실제로 무언가가 될 때까지. 그렇잖아. 정보라는 건 글이야, 글. 그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리로 표현을 하는데 레시피야, 레시피. 그리고 완성된 요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정보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져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생명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나도 안 하겠지? 여기가 제일 재밌거든. 통합과학 수업 중에 여기가 애들이 할 때 제일 이해도도 빠르고 제일 재밌어 하는 단원이야. 그리고 2학기에 가면 또 생명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나마 통합과학 전체 내용 중에 애들이 좀 제일 할만한. 근데 다 뺐어. 그래서 어려운 것만 남았어. 이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작년에는 물리를 뺐다며. 너 왜 빼는 거지? 다 해야 되는데. 촬영 중이었구나.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설탕을 빨리 먹어요.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죠? 자, 뭐 이런 거예요. 직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을까? 강물이 흘러서 지형을 바꿨다. 그게 직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지. 그치? 뭐 이런 거. 또 뭐 있을까요?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건 또 뭐 있냐? 뭐 이렇게 해일 같은 거 쫙 와갖고, 그지? 땅을 깎아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바다 해안가에 가면 절벽 같은 거 있거든? 그게 다 파도가 땅을 깎은 거야. 근데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암석에 이렇게 틈으로 물이 들어가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암시 깨진다며. 그런 것도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권? 뭐뭐 남았냐? 기권.
기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화산활동. 그지?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이건 직권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로 인해 화산가스가 팍 올라가갖고, 이제, 대기 중에, 그죠? 이 가스가 조성이 달라지는 거지. 화산가스가 나오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물권? 기권과 생물권, 생물의 호흡, 숨쉬 후하, 후하 하면 기권과 상호작용하는. 수권과 생물권 사이도 마찬가지죠? 생물권과 직권 사이엔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토양이 생물들이 살아가는, 식물이 살아가는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너무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도 있었고요. 그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여기 선생님이 그냥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러한 예시들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예가 되는, 기권과 기권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죠? 기권과 수권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다양한 예시들을 구별하실 수 있도록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없는 외권과의 상호작용은 그럼 없냐? 그죠? 외권과 기권과의 상호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외권은 오로라 같은 거. 그치? 이 외권의 대표적인 애가 자기장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자기장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고에너지 입자를 얘가 차단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차단의 의미가 튕겨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장 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이 입자가 자기장 안을 계속 돌고 있어요. 근데 돌다가 보면 이게 자기장만 있는, 거기 대기랑 막 이런 게 막 겹쳐져 있으니까 이게 막 이 입자들이 돌다가 대기와에 부딪혀서 빛을 내기도 해. 그 빛이 우리가 보는 오로라야.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이 자기장이 강한 데서 이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기장이 강한 지역이 극지방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극지방에서 오로라를 보는 거지. 그러면 오로라라는 현상은 외권과 기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 거지. 외권과 기권 사이에서. 그러면 그거 운석 떨어지는 거. 운석이 떨어져서 대기와의 마찰을 통해 빛나고 반짝반짝반짝 하면 유성이잖아, 유성. 유성을 보는 것도 외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장의 생성 자체. 자기장은 누구 덕분에 생긴 거야? 외핵의 대류 덕분에. 근데 외핵은 직권이잖아. 그지? 그럼 직권이 거시기해서 외권의 자기장을 만들어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직권과 외권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외권도 분명히 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많은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흐르고요. 물질은 순환을 한대요. 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그냥 써보기만 할게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가 데워지는 건 근본적으로는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이고, 그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지구복사 에너지라는 형태로 다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구가 평평한 면이었으면 위도에 따른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지구가 아시다시피 둥글잖아요. 그죠? 햇빛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지? 근데 지구 표면은 둥글어. 그러다 보니 고위도는 비스듬하게 햇빛이 들어오고요. 저위도는 거의 수직으로 햇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적도고요. 여기가 북반구, 남반구라고 써볼게요. 그럼 위도에 따라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수직으로 들어오는 데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가 적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죠? 빨간 선이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요 아래 면적을 이제 전체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들어오는 양이 이 면적인데 그 양이 균일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흡수한 걸 지구는 뭐 한다? 방출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내가 그릴 건데 이것도 당연히 저위도가 많고 고위도가 적은 건 똑같은데요. 이 그래프에 이 위도에 따른 에너지 차이가 얘는 좀 덜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덜 나, 덜 차이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보라색은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고위도 지역은 방출량이 더 많아요. 그죠? 방금 보라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위도 지역은 빨간 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흡수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극지방은 에너지가 모질라요. 그지? 방출량이 더 많으니까. 근데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넘쳐요. 이렇게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긴 거야. 이 불균형을 누가 그럼 여기 넘치는 에너지를 이 모질라는 데다 갖다 주면 되게 좋겠다. 그지? 그죠?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위도에 넘치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누구가 하고 있는 일이냐면 대기가 순환하면서 해수가 흐르면서 표층순환이야. 그리고 태풍 같은 기상현상을 통해 에너지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대기 대순환, 해수의 순환, 태풍이 다 지구 시스템에서 이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벌어지는 일인 거지. 태풍은 바다와 그러니까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그 다음 표층순환도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통하여 위도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흘러다닙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가 흘러다닙니다.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역할이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구에서, 지구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에너지가 근원이 되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지? 지구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요, 태양복사 에너지라고 보셔도 돼요. 그것 말고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고요. 그것 말고 조력 에너지도 있거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진이나 화산 정도,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 정도, 요거 빼고 나머지는 몽땅 다 여기. 그래서 지구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의 에너지원 99.9%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 태양복사 에너지에서 시작하는 거야. 지금 항상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거든?
그 이 에너지 어디서 왔냐? 밥을 먹어서 왔잖아? 그 밥은 어디서 왔어요? 식물이 광합성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광합성은 뭘로 해요? 이걸로 하잖아. 그지? 그럼 태양복사 에너지를 광합성을 해서 화학 에너지를 바꾸고 그 화학 에너지를 내가 먹고 그 화학 에너지를 다시 우리 몸 안에서 바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가면 결국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이야? 태양복사 에너지에서 시작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기 쓰잖아요. 이 전기 다 어떻게 만들었어? 대부분 화력발전. 그지? 그 화력발전은 석탄석유를 태운 거고 석탄석유는 식물이나 동물에서 시작한 거야. 그럼 그 식물, 동물이 살라고 뭐 했을까? 이거 했겠지. 그지? 그래서 다 기본은 어디서 시작이야? 태양복사 에너지. 그래서 이 태양복사 에너지로부터 얻은 에너지가 이 지구 안을, 지구 시스템을 흘러 다니는 것이. 햇빛을 받아서 해수가 증발을 해. 그지? 그럼 증발된 수증기가 다시 구름이 돼. 그럼 그 구름이 가서 어디 가서 비로 내려. 요 한 바퀴만 해도 에너지가 흡수됐다, 방출됐다, 흡수됐다, 방출됐다 하는 거야, 지금. 에너지가 이 시스템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흘러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어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에너지는 흐른대고 물질은 뭐 한대고? 순환을 한대며. 자, 어떻게 순환을 하나 봅시다. 1번. 무슨 순환? 물의 순환부터 할까? 물의 순환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대륙이고요. 얘가 바다예요. 자, 요렇게 그린 화살표는요, 해수에서 대기로 증발되는 양이에요. 여기가 바다. 그리고 여기서 비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바다에다가. 그지? 그리고 일부는 흘러 저기까지 가서 여기다가도 비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뭐 강도 있고 호수도 있으니까 여기도 증발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얘를 A, B, C, D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또는 지하수는 다 바다로 흘러 들어오죠. 얘를 F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이게 지금 물의 흐름이거든? 물이, 해수에 있던 물이 증발을 해서 구름이 돼서 비가 돼서 내리고 흘러 다시 해수로 돌아오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기억하세요. 어떤 기준을 삼든 유입량과 유출량은 같아야 돼요. 왜? 순환한다 그랬으니까. 순환을 한다라는 건 양 총량이 유지돼야 되거든. 그래서 자, 대륙의 입장에서 볼게요. 대륙. 지금 선생님이 그린 화살표를 보시고 대륙으로 유입되는 화살표가 누구예요? 유입되는 화살표. 대륙으로 유입되는 화살표는 C밖에 없어요. 대륙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유출되는 화살표는 얘랑 얘예요. 둘이 같으셔야 됩니다. 자, 해양의 입장에서 볼까요? 해양의 입장에서도 유입되는 화살표는 누구예요? B와? 그렇지. 유출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번엔 대기의 입장에서 유입되는 건 누구예요? A와? 그렇지. 유출되는 건? 그지? 여기 다 더해봐. 여기 다 더해보고.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요 유입량과 유출량은 같아야 해요를 기억하셔서 문제에 나오는 조건에 맞춰서 여기가 아마 빈칸이 생기거나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순환한다. 흘러가고 흘러오고 그렇지만 전체 양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뭘 순환시켜볼까? 탄소 순환시켜볼까?
자, 탄소는요,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여기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기 우리 집도 있고, 여기 공장도 있고, 공장? 공장이야? 자, 나무도 있고, 대충. 그러면 탄소는 이 지구 시스템의 여러 영역에 어떠한 형태로 있는가? 자, 봐봐요. 대기 기권에도 탄소가 있고요. 그죠? 수권에도 탄소가 있고요. 여기 나무, 생물권에도 탄소가 있고요. 땅속, 지권에도 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기권의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있어요. CO2. 수권의 탄소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있어요. 탄산이온. 직권의 탄소는 탄산염. 그러니까 암석의 형태로 있어요. 암석. 또는 석유석탄. 화석 연료의 형태로 있습니다. 직권에는. 그리고 생물권의 탄소는 유기물의 형태로 있어요. 포도당, 단백질, 지방 이런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한다? 순환을 한다.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얘가 일로 가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그지? 그리고 저 식물이 호흡을 하면, 후하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일로 되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저 식물이요, 땅속에 메모리 된 채로 오랜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럼 이게 직권으로 가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애가 돼. 그리고 내가 저 석유, 석탄을 가져다가 뭐 하면? 태워. 공장에서 태우든 발전소에서 태우든 태워서 내가 이제 전기 만드느라 이걸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로 나가죠. 그리고 기권의 이산화탄소는 바로 해수 속으로 녹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해수 속의 탄산이온은 다시 바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수권에 있는 탄산이온은 이 바다 속에도 땅은 있잖아. 그지? 이 땅에 있는 이제 물질들로 침전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녹아서 물속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 탄소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야. 대신 아까 뭐라 그랬어? 총량은 유지. 그지? 총량은 유지야. 총량은 같아.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왜 지금 저놈의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산화탄소라는 애가요, 기권에 너무 많아요. 저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탄산염, 석유, 석탄, 유기물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가 있었으면, 이산화탄소가 아니면 지구온난화는 이제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이산화탄소의 형태로의 탄소가 너무 많아서 온실효과가 극대되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기권의 탄소를 다른 데로 옮겨주시면 돼요. 다른 데로 보내주면 돼. 다른 데로. 그지? 제일 좋은 건 여기. 왜? 얘가 뭐해? 광합성을 많이 시키면 돼. 그러면 그래서 나무를 심으라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하필이면 탄소가 기권에 많아서 그래요. 얘가 다른 영역으로 가주면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예시가 나오면, 아, 그건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이걸 구별하면 돼. 선생님이 지금 숨을 쉬잖아요. 날숨을 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디서 어디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될 거고, 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교재에 나오니까 질소도 순환을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거 바닥까지는 하지 말자 여기는. 자 대기 중에도 질소가 있고요. 그죠? 토양 안에도 질소가 있고요. 생물들에게도 질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수 속에도 질소가 들어있겠죠? 물 속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기 중의 질소는 질소 기체 형태로 있고요. 그리고 얘가 공중 방전을 빵 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 속으로 이온의 형태로 바뀌어요. 이온. 그리고 그 이온의 형태로 바뀐 애가 이 식물의 뿌리로 흡수가 돼서 생물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 되는 거야, 단백질. 유기물 되는 거야, 유기물. 그러면 이 생물이 이제 뭐 하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돌아가셔서 땅에 묻혀서 이제 흔히들 그 분해자라는 물질에, 분해자라는 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그게 다 토양으로 되돌아가요. 다시. 그러면 토양에서 다시 뭐해? 대기 중으로 내보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대기 중의 질소가 바로 생물권으로 못 들어가요. 얘가 반드시 이온이 된 다음에 흡수가 가능해. 어쨌거나 중요한 건 여기서 흘러 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소순환도 뭐 얘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이 지구 시스템이 굴러가는 동안 물질도 에너지도 이 안을 계속 순환하고 또는 흐르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열심히 되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 우리는 우선 정리하신 후에 142, 145 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